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잘 팔리더라.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투자 색깔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증금은 10%예요. 그러면 4,600만 원.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함께 드리는 최면들입니다. 청약을 하려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지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죠. 행복한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청약할 단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예상 시세 차익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기다리자니 얘가 아쉽고 얘까지는 일단 넣어보고 당첨이 안 되면 얘네들은 걸르고 얘를 도전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막상 공고가 이렇게 뜨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참고 넘겼는데 이 3번 단지 청약 공고가 뜨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청약할 단지가 너무 많아서 고민할 때가 또 있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항상 답변들은 한결같죠. 어디든 빨리 당첨되세요. 그러고 싶은데 여기에 당첨됐는데 또 여기 당첨된 친구를 보면 배가 너무 아픈 거죠. 이걸 극복하시려면 어쩔 수 없죠. 요 경매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는 부동산 경매고요. 이렇게 청약과 병행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경매에 나오는 물건 검색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대체 어디가 좋을까 하던 고민들이 어디가 더 좋을까라는 고민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눈이 무조건 정답일 수도 없고 정답이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경매와 청약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본인만의 투자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내가 경매 물건들도 검색해보고 이 청약 단지들도 좀 두루 살펴봤더니 1, 2, 3의 공통점이 있는 물건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부동산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 황금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 2, 3번의 조건을 갖춘 물건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잘 팔리더라.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투자 색깔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경매라 그러면 다들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검색창에서 청약 통장 검색하는 것만큼 쉬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볼 건데 많이도 말고요. 한 달에 3개의 물건만 검색해 보자고요. 제가 채널을 시작한 게 이제 정확히 2달째인데 처음에는 영상의 주제를 어떤 걸로 잡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처음부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과거에는 제 개인적인 물건이나 매수 대리인으로서 다른 분들의 경매 낙찰을 도와드리는 일을 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채널을 시작할 때 경매를 주제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경매보다는 청약이니까 그래서 청약을 주제로 잡게 됐고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매에 대해서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경매 물건 검색하는 거 한번 해보시죠.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부동산 경매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부동산 경매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 창 많이 보실 텐데 여기 요 경매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매월 3건씩 관심 물건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3건 이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결제를 하셔야겠죠. 일단은 처음이시니까 월에 3건 정도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션 사이트는 경매 정보지 제공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사이트로는 요 구독션과 지지 옥션이 있죠. 그 중에 네이버에서는 요 구독션에서 요걸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건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요 상세 조회를 한번 일단 클릭해 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청약을 대체하는 주택들로 보자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요 주택이 이건 단독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가구가 있고 근린 주택이 있고 빌라 등이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려면 이렇게 다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파트만 보신다 그러면 아파트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지금 거주하시는 주변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청약과 다르고 청약보다 좋은 점은
청약은 지역 우선 공급이란 게 있죠. 근데 경매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서울에 살아도 부산의 물건이 마음에 들면 부산에 가서 낙찰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내가 부산에 살아도 인천의 물건이 좋으면 인천에 낙찰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먼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을 보시고 여기서 인접 지역으로 범위를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게 공부에는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채널을 시작하고 인천 물건을 다루다 보니까 인천에 사는 줄 아시는데, 인천에는 한 번도 거주해 본 적은 없고요. 이렇게 인천 물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웬만한 인천 지역은 그냥 내비를 안 켜고 다닐 정도로 지역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든 청약이든 어떤 물건들을 보실 때 일단 처음으로 공부하는 지역만큼은 내가 내비를 안 켜고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곳이 이렇게 인천이라 그러면 인천을 구별로 다 섭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포로 넘어가시든 뭐 이렇게 시흥으로 넘어가시든 이렇게 섭렵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어차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실 거면 서울을 섭렵하셔야 되니까 서울을 샅샅이 훑으시고 거주지로 오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서울은 꼭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럼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인천을 이렇게 먼저 볼까요? 인천 지금 연수구가 핫하죠? 요 연수구를 먼저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이 연수구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 물건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물건 상태가 있고 여기 매각 기일이 있죠. 요 신건이라는 거는 물건이 처음 나와서 요 날에 이렇게 4월 5일이 되겠죠. 요 날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응찰을 하실 수 있는 날이라는 거고요. 요 유찰 사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 신건이 나오고 이렇게 응찰하신 분들이 없으셔서 이렇게 4번이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이 경매가 어떤 데 좋은 거냐면 지금 인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동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클릭을 안 해봐서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신건으로 나온 가격은 감정평가라는 걸 해서 산출해낸 가격인데요. 이 감정평가의 시점은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검색하는 오늘보다 더 앞서 있겠죠. 이렇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오늘보다는 앞서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시기에 감정평가를 했다 그러면 요 1차의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반대로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기인데 감정평가를 요 시점에 했다.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검색하는 시기가 여기다. 그러면 신건의 가격은 여기인데 지금 내가 이 부동산을 검색하는 시기의 가격은 여기니까 잘못하면 요만큼을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1차에서 안 들어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요, 부동산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락기를 거치고 오르고 이렇게 또 내려갔다 오르고를 반복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기가 오면 거래는 줄어들고 매물은 이렇게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어찌 됐든 부동산은 이렇게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때 이렇게 들어가서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듯이 줍줍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 부동산 경매가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경매 가격이랑 금매 가격이랑은 반드시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면 혼란스럽고 재미없으시니까 일단 이렇게 기본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렇게 원하는 지역을 펼치셔서 그냥 무작정 클릭을 해보세요. 시간 나실 때 검색창에서 혹시라도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것들 검색하고 있느니 요거 하나라도 검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연수 서해 그랑불 1단지네요. 아직 매각 기일 전인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를 둘 수 있는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릴게요. 혹시 그런 류의 느낌으로 전달되더라도 똑똑하게 걸러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명 그리고 동호수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8동 4층에 여기가 경매로 나온 거고, 일단은 처음이시니까 동호수랑 이렇게 가격 정도만 먼저 훑어보시고요. 요 집의 소유자가 요 분이신 거고 채무자가 요 분이신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소유자가 채무자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이분이신 거죠. 이 집의 소유자가 최모 씨인데
최모 씨가 아모 씨에게 이렇게 돈을 빌린 거고요. 최모 씨가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해서 아모 씨가 이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낙찰가에서 요 빌려준 돈을 이렇게 받아가겠다. 요런 그림인 거죠. 자, 1차는 요 날인데 최저 매각 가격이 4억 6천이니까 내가 여기에 입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4억 6천 이상을 써내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4억 6,100원을 썼다. 그러면 낙찰되시는 거고,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데 4억 6,200원을 쓰셨다. 그럼 이분이 낙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가 낙찰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확인하면 시세를 보셔야겠죠. 요거는 호갱노노란 사이트고요. 요 지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아파트명을 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단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고요. 이렇게 최근 거래를 보시면 5.8억, 4.5억, 5.5억, 5.3억, 5.6억 이렇게 거래가 됐죠. 그럼 내가 요 가격을 판단했을 때 내 기준점은 5억이면 적당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세가 5점 몇 억을 하는데 여기 4억 6천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감정평가 시점이 여기였고 요때가 4억 6천, 분명히 이것도 시세에 비하면 비쌌던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확인한 시점이 요 정도 되니까 지금 여기가 5억 몇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4천 이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1차에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일단 가격적인 거는 괜찮다고 봤을 때 지금 혼자 물건을 검색하시는 과정을 같이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서 이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이 물건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는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람하는 게 월 3건이 무료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열람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무료로 열람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오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열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죠. 인천지방법원이고요. 이 사건 번호는 지금 우리가 보는 물건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임의경매라는 거는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최선순위 설정 요 근저당권이라는 게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요것도 복잡하면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요 부분이에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내가 낙찰이 되면 이 부동산에 현재 수많은 권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텐데, 이 권리 중에서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요거를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요. 요 권리 분석상 낙찰자인 나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소멸된다는 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확인할 건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건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고, 그건 여기에 명시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아무것도 써져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매각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 있다면, 지상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명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처음이시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명시가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는 거, 요 물건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수 물건이라고 해서 요게 돈이 된다, 요 특수 물건이라는 거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일단 여기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는 것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 부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 집에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텐데,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이 집을 4.6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나는 4.6억이란 돈을 다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될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보는 건데 자, 따라서 여기에 내가 인수할 보증금이 없다
없다면,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내가 신경 쓸 사항들이 기재된 바가 없다면 일단은 이 아파트에 응찰을 하셔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하자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매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뭐 변기가 부서졌는지 싱크대가 부서졌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그건 이제 능력껏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4.6억인데 이렇게 물리적인 하자가 있다면, 예를 들면 아파트 연식이 좀 돼서 어차피 내가 낙찰을 받으면 2천 정도는 들여서 뭐 수리를 하거나 일정 부분을 뭐 거치거나 그런 금액까지 여기에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 물리적인 하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고 물리적인 하자 부분까지 확인하거나 감안할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일단 여기서 가격이 시세와 맞을 경우에만 여기까지 보는 거고, 가격이 안 맞으면 일단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쭉 조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격부터 보고 가격이 맞는 것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최저 가격이 4억 6천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입찰표 작성란도 있고 뭐 입찰가 분석표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꼭 여기 직접 법원에 가서 응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그냥 모의로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입찰표가 있으니까 입찰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거죠. 최저 가격이 4억 6천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입찰 가격을 4억 6천 10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보증금은 10%예요. 그러면 4,600만원. 이 보증금은 내가 이렇게 쓴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 많이 넣는 거는 괜찮은데 적게 넣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거 한번 적으시고 이렇게 한번 모의로 입찰을 해 보셔서 만약에 여기 응찰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러면 당첨되신 거잖아요. 4억 6천 10원에.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가격 흐름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혼자 데이터화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지역별로 한 달에 3건씩만 해서 데이터를 쌓아놔도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편한 세상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청약 단지들이 나올 때마다 이 입지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 아파트가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옆에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인다고요. 청약을 단지별로 공부하시면서 이 주변 입지들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재산이 된다고요. 머릿속에서는 이 영종도만 해도 제3영역교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지금 영종도 뭐 어떤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청약을 통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통해서 입지 분석과 호재도 파악하시고 악재가 어떤 건지도 파악하시고, 경매 물건이 나오면 또 똑같이 한 달에 3개씩 이렇게 입지 분석과 이렇게 호재 파악 같은 것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분석과 가치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이렇게 경쟁률이 어떤지 요걸 데이터화 하시면 가장 좋아요. 청약 경쟁률이 있을 거고요. 경매 경쟁률이 있을 텐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지역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경쟁률은 어디서 보시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여기 청약 일정 및 통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분양정보 경쟁률 있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를 당첨되시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뭐 기다리시다가 여기까지 혹시 놓치셨다 그러면 청약과 경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가시다 보면 경매를 통해서 뭐 좋은 물건으로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5번까지 놓치시고 6번째 청약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가치관이 생기셨을 테니까 여기까지의 결정보다는 아무래도 더 좋은 결정을 하실 확률이 크겠죠. 자,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물건 검색을 하시고 모의 응찰과 낙찰가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워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분들이 가실 곳을 공부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가실 곳이요. 어디로 가실지 거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동산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다 각자 부동산 전문가가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